안녕하세요. 에버성형외과 박영우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면 거상술 후에 생긴 켈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거상술을 우리가 보통은 귀 앞에서 절제가 들어가서요, 귀 뒤까지 오는 것을 보통 우리가 안면 거상술이라고 많이 하고, 이거는 전체적인 안면 거상술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하지 않고 귀 앞에만 한 3cm 내지 4cm 안에서 절개를 하고 우리가 근육을 당겨서 수술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요즘은 흔히하게 미니 안면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안면 거상술이 모두 켈로이드나 또는 우리 비후성 흉터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거상술을 수술할 때에 그 위치에 따라 흉터가 더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얼마나 양을 당길 때 그게 박리가 충분히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흉터가 더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면 거상술을 할 때 보통은 절개를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얼굴 근육이 웃는 표정근들이 붙는 그 층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통 스마스 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스마스의 층을 우리가 당겨주는 것을 보통 거상술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는데, 이때에 그 스마스를 당길 때 자연스럽게 양측을 대칭적으로 잘 당겨줘서 얼굴 표정이 어색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게 너무 과도하게 당겨서 장력이 너무 작용을 많이 하면 흉터가 많이 생기게 되고, 이 흉터가 많이 생기는 게 켈로이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장력을 적게 자연스럽게 당기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안면 공사를 젊은 분들이 했는데 흉터가 굉장히 많이 넓게 생겼어요. 이런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안면 거상술을 할 때 박리를 어떻게 하냐면 귀 뒤에서 절개해서 이렇게 팔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마녀들 주름 있는 근처까지 전부 다 피부를 스마스 2층으로 들어가서 지방을 붙여서 여기까지 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충분히 박리를 해서 당기면 절제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술할 때 이게 장력이 작용 안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박리층이 잘못돼 가지고 피가 많이 나거나, 또 이게 나가다 피가 너무 나면 보통은 앞에 한 3cm만 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기면 무조건 잡아당기는 것만 주의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도 틀어지고, 여기 잡아당기는 그 층이 장력이 너무 많이 작용해서, 사실 이게 잡아당기는 게 여기 붙어 있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 당기는 힘이 또 강하니까 장력이 많이 발생해서 흉터가 과도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흉터가 생기고 흉터도 벌어지고, 그 흉터가 벌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피부가 얇아지는 거거든요. 얇으면 여기에 우리가 염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균들이 침투하든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흉터가 비후성 반응이 생기고 켈로이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술할 때 흉터가 적게 생기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켈로이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충분하게 박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봉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층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스마스층도 봉합해주고, 그 다음에 지방층도 봉합해주고, 그 다음에 진피도 봉합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를 봉합해주고, 이렇게 네 단계로 우리가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 과정에 수술하다가 생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하나하나가 장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장력이 분산이 안 되면 켈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술 후에 켈로이드가 발생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 충분하게 박리 안에서 장력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봉합을 튼튼하게 안 해줘서 그런 것들이 상처가 벌어지면서 생기는 이 두 가지 원인으로서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가 생각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염증이 동반하면 켈로이드가 생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생기면 상처의 치유 기간이 길어나고, 이렇게 되면 콜라겐 섬유가 많이 증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에 대해서 치료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안면 거상술 후 염증이 막 과도하게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 주변이 이제 염증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독도 잘 해주시고 항생제도 꼭 복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면 거상술 후 귀 모양이 변형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붙어있는 위치를 변형시키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수술하다가 이 부위를 옮기거나 그렇게 되면 이 귀 모양이 틀어지고요. 또 좌우에 우리가 피부를 절제하게 되는데, 이 피부의 절제량이 얼굴의 방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절제하거나 덜 절제하고 양쪽을 똑같이 안 하는 경우에는 귀 모양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 모양을 잡을 때에 귀 모양의 끝에 포인트를 움직이지 않고 그 좌우측의 피부를 절제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틀어지면 전부 다 다시 박리를 해서 귀 모양을 잡고 다시 거상술을 해서 다시 교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럴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우선은 귀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그 귀 모양 옆에는 건드리지 말고 수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흉만 살짝 올라와 있거나 고켈로이드가 절개선 주위에만 올라와 있으면 주사 치료를 하는 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사 치료를 하고 우리가 휴지기도 두고 그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걸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벌어지고 너무 올라와서 이거는 주사로서도 치료가 안 된다, 이거는 절제 수술을 하고 안면 거상술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면 거상하고 미니 거상술을 우리가 충분한 박리만 하고 염증만 없다면 켈로이드의 발생 방도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박리가 충분하게 되지 않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1에서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이 정도에서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응이 생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술 후에 생긴 켈로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안면 거상술을 우리가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 흉터가 생기시면 크지 않으시면 주사 치료도 가능하고요. 드물게 이게 근본적으로 수술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만 켈로이드를 절제하고 다시 안면 거상술을 적절히 해서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에버성형외과 박영호 원장이었습니다.